우리 전공책 읽기 10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책 한 권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물론 이제 뭐 여러 권 읽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서로 대화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화는 못했지만 의견도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책 한 권을 이렇게 띈다는 게 저 되게 뿌듯한 거 있죠? 네. 저만 뿌듯한가요? 여러분들도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뿌듯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조직적 메타인지를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책에 보면 조직적 메타인지를 높이는 5가지 방법. 조직적 메타인지는 사실 인간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여기입니다. 조직적 메타인지를 높이는 5가지 방법, 이 부분이 되겠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업무 목적을 아는지 확인해라 라는 이 부분하고 제시된 대안을 의심하는지 보라, 이 2가지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프로젝트도 또 한 적이 있었고 또 뭐 다른 외부적인 곳에서도 서로 같이 뭔가를 프로젝트처럼 해서 할 때가 있어요. 퍼포먼스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는 그냥 자꾸 이제 논지를 흐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이런 거를 거쳐갔더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공감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때 왜 하는지, 그러니까 목적, 왜, 이유, 이런 것들, what,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되새겨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목적을 아는지 확인해라. 얘는 2가지가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 하나랑 문제를 정의하는 문화를 조직에 심어라. 이제 요 2가지 내용을 좀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이 영화 You 여러분 never know 보신 적 what 있을 you're gonna 거예요. get. 저 여기 첫 번째 대사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 인생은 있거든요. 초콜릿 박스와도 같다는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 영화를 봤을 땐 그저 막연히 자, 이런 멋있는 말이라고만 내용인데 영화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You're the 기회가 same 될 as 때 한번 everybody 보시는 else.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초콜릿 상자 이렇게 그 포레스트 검프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초콜릿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근데 이제 첫 번째 대사가 뭐였냐면 I could eat 1.5 boxes of this chocolate, of this 뭐 in chocolate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장 외웠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 초콜릿 상자에 초콜릿이라면 진짜 몇몇가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뭐랄까 지금 여기 책에서 다루신 저자분께서는 목적 없이 달리는 이 포레스트 검프를 빗대어서 말한 거거든요. 목적 없이 달리지 마라 라는 건데 영화평론가들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는 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지 않았을까 부여한다면 이런 느낌이었고 대신 이제 저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맹목적으로 달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도요 제가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반복하면서 공부하니? 이게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전략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무식하게 반복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거죠. 즉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없이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그거를 무식하게
반복하는 건 거죠. 우리가 너무 징하게 뭘 하면 진짜 너무 무식하게 진짜 공부해. 걔 진짜 징하게 공부해, 무식하게 공부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분은 포레스트 검프가 무작정 달리고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are no different. 자,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목적 없이 달리는, 잠시만요. 제가 그렇군요. 지금 아까 이 부분을 넘길 때 한번 살짝 작동이 됐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래서 혹시 계속 돌려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갖고 제가 지금 앞으로 돌려본 겁니다. 아니네요. 자,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목적 없이 달리니까. 그래서 목적 없이 달리는 포레스트 검프는 운이 좋아야 발탁이 된다는 거죠. 목적 없이 달리다 보니까 운 좋게 발탁이 된 거죠. 근데 저도 항상 얘기할 때 인생이 이렇게 있어요. 노력한 사람만이 결과를 얻고 운때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할 때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목적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여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교수가 되겠다고. 정말 늦게 좀 시작은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했지만 결국 저는 목적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그런데 운이 좋아야 발탁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목적 없이 달리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뭔가 걸려도요. 그게 내 거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확실하게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힘만 낭비한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그거를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리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업의 문제는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양산에 그 경계심이 없는 거죠. 기업들이. 그냥 성실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한 게 기업의 문제가 여기 나오네. 그냥 성실히 달리기를 계속해도 여기 지금 268페이지에 성실히 달리기만 해도 괜찮다. 우리 늘 이런 말 하거든요. 저 사람은 조금 뭐 일을 좀 이렇게 해.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봐줄만해.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AI 시대에도 조직 내에 이런 포레스트 검프를 나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기업도 자각을 가지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렇게 무작정 달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만들어주고 그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한 예를 들은 거에 보면은요, 이분의 경험의 예를 들어보면 AI 도입을 추진했었던 기업의 사례가 있었는데 젊은 인재들을 모아서 TF팀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I가 영상 화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뭐 비전 인식 또는 챗봇 등을 만들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음과 뭐 등의 음파 등의 신호를 인식하는 신호 처리 등 다양한 범위로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많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해당 TF팀은 해체되고 성과 없이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거는 그 조직 모두가 이 마라톤을 방관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도 포레스트 검프처럼 되는 거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포레스트 검프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을 자꾸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언급한 게 뭐냐면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AI 도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곳이 있었는데 왜 AI를 도입하냐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AI를 한다고 해서 AI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대요. 자, 우리 거에 보면 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가 지금 밑줄 쳤고요. 저는 이제 수업에서 언급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는 첫째, 인간이 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둘째, 인간이 하던 일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하거나, 인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거나, 셋째, 인간이 전혀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 어느 영역에 목적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AI 도입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도 이거 말고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가. 중요한 점은 목적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할까?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책을 왜 골랐을까를 처음에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한테 전공책 읽기를 해주는데 뭐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화 시켜주는 것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늘 그래서 저의 얘기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실천해 줬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요. 이분이 또 하나 뭘 예를 들으셨냐면, AI의 MRI에 관련돼서 그 발표한 거를 예를 또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AI로 MRI 판독을 했더니 영상 판독 속도가 몇 배 향상되었다는 식의 보도를 보면 안타깝대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도가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영상 판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과연 속도의 향상을 원했을까? 정확성과 신뢰도겠죠.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판단 속도가 빠르면 그것에 따라서 환자도 빨리 알고 신속하게 의사도 대처하거나 뭔가 처방을 내릴 수는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 AI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인간의 어떤 옆에서 부수적인 걸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 결국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MRI 판단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의학계에서 중요한 게 속도예요, 정확성이에요, 신뢰도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AI를 도입한 이유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무작정 뛰다가 운 좋게 의미 있는 성취가 걸려드는 상황을 AI 시대에는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를 조장하는 문화를 조직에 심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I 시대에는 메타인지가 발달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 무작정 목적 없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문화를 조직에 심으래요. 업무의 목적, 문제를 정의하는 문화는 조직적 메타인지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자, 여기에 리더의 역할이 있어요. know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업무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목적 없는 업무, 정말 직원들 힘들죠. 이런 거 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뇌에 까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업무의 지향점을 아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기. 그러니까 리더는 그 자기의 직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메타인지, 그러니까 잘 찾아가고 있는지,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서로의 업무 목적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의 목적이 있어야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know what의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리더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 조직 리더의 인식과 구성원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대요. 실제 필장을 경험했던 조직 중에는 리더가 본인 조직에서는 업무 목적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알고 봤더니 아닐 수도 있는 건 거죠. 결국 두 양쪽이 계속 확인을 통해서 그 갭을 좁혀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적 메타인지 차원에서는 우선 조직의 현 상황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식을 통일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점을 리더 입장에서 리더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구성원의 인식을 통일하는 거죠. 양쪽의 인식을. 그래서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로 따지자면 노왓의 통일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지막에 노왓.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창안한 타이치 오노 전 토요타 부회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래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맹목적으로 시킨 일에. 그리고 보통 이제 리더처럼 되어 있는 분들 중에 단점이 또 뭐냐면 하나에 꽂히면 이유 없이 거기에 그냥 막 매달려서 같이 다 모든 걸 하게 동조를 시켜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 저도 나중에 일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제시된 제안을 의심하는지 한번 보래요. 자, 직관도, 이게 참 제시된 제안.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온 제안을 의심한다. 우리 좀 쉽진 않아요. 자, 직관도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구조적 논의 문화를 조직에 심어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의도 IFC몰 화장실의 예를 들으셨어요, 이분이. 저 여의도 IFC몰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거기 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식당이 좀 있어요. 거기 가면 수제 햄버거 집도 있고, 네, 좋아합니다. 햄버거도 좋아하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죠. 네. 아무튼 anyway. 화장실이 저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몰 쪽에 갔지 위에 사무실 쪽에 간 건 아니라서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수용 인원에 비해 적은 화장실 공간인데 그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확장을 그래서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죠. 결국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저자가 주장하시는 거는 목적 없이 그냥 맥락 없이 선진 사례를 갖다가 그냥 스터디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IFC몰이 보면 사무동을 보게 되면 한 개 층은 전용 면적이 250평을 넘는데 화장실이 남녀 각 한 개씩이고 남자 화장실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용 소변기가 4개고 칸막이로 구성된 게 3개인데 필자가 체감하기로는 삼성 서초 사옥의 한 개 층 대비 IFC의 면적이 2배가량 넓지만 화장실은 절반 이상 작대요. 즉 삼성 서초 사옥은 2배, 그러니까 훨씬 더 적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고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 각 층마다 화장실이 상당히 번잡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설립 변경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맥락이 너무 없다. 왜? 우리나라 현실이 임대료 절감 이유로 인당 사무공간 면적이 선진국에 비해서 좁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파트를 할 때 전용 면적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문화가 뭐냐면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랬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래 살죠? 같이 양치합니다, 여러분. 저 예전 학교에서 원어민들 교수님들랑 연구실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점심도 먹고 또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대화도 자주 하고 코워크하는 게 많아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나가도 화장실에 같이 있다 그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 빈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설계 당시에 이러한 맥락, 이러한 목적, 왜 이런 것들을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 사례를 맥락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스터디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를 고려했더라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설계하신 분들은 메타인지가 작동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메타인지가 작동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제가 사실 겪어보진 않았는데 책을 가지고 제가 맥락을 해석한 거고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혹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이해도 좀 해봅니다. 여기서 리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맥락에 비추어서
그 대안이 정말 최선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조직적 메타인지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의 전용 면적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니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가 화장실도 이렇게 되고 또는 뭐 여직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이 좀 더 많고 남자 화장실이 적어야 되는데 보통 비율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직원들이 더 많은데 여자 화장실을 갖다가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근데 임대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대안이 최선인가? 최선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셔야죠. 그쵸? 내가 리더가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AI 시대에. 그럼요. AI는 성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방도 캐치하고 뭔가 사회적인 소셜 스킬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논의 문화를 조직에 심어라. 자, 구조적인 논의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논의라는 걸 잘 안 하죠. 자, 우리는 집단 사고를 사실 많이 해요. 그룹 띵킹인데요. 집단 지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집단 지성은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진다라는 것. 즉,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이건 거죠. 근데 이 집단 사고는 뭐냐면요. 1972년에 어닝 제니스가 제시한 건데 기업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강한 응집력으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조직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집단 사고 방식인 거죠. 이게. 결국 각자 서로 논의를 하고 뭔가 지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다 똑같이 통일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 사고는요, 조직적 메타인지가 멈춘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챌린저 우주 왕복선의 폭발 사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86년 1월 발사된 챌린저 우주 왕복선은 발사된 지 73초 만에 상공에서 폭발했대요. 저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폭발에서 우주 비행사 7명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 일부 부품이 문제였고 추후 확인해 보니 발사하기 몇 주 전부터 해당 부품의 담당자인 밥 에블링이 문제 발생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대요. 담당 조직에 의해서 묵살되었던 거죠.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진짜 납득이 안 가죠.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한 집단 사고는 조직적 메타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문화가 없는 대다수 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요거를 가지고는 집단 사고란 예를 하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예시가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개인이 묵살한 것 같은 느낌이 요것만 봤을 땐 들고, 어떤 게 집단 사고냐면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근데 리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계속 종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다들 그 분위기를 따라가요. 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의견들을 듣고 보니 자기 의견보다는 리더 의견이 난 것 같으면서 그쪽으로 몰아줘요. 그러면서 다 한 집단이 그 한 의견을 그냥 가버립니다. 논의를 하지 않은 거죠.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 건 거죠. 이게 바로 집단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집단적 사고방식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하는 것은 조직적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이죠. 결국 리더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즉, 제가 논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런 건 거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매출을 늘려야 하는가? 또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무를 수주해야 되는가? 생산 능력이 모자라는 걸 알면서도 향후 생산 시설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일단 주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인들이 한 번쯤 접해보았을 기업들의 대표적인 집단 사고의 사례인 거죠. 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거래선을 영업자원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라고 자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어닝 제니스가 집단 사고 예방 방법을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조직 내 비판하는 평가자 역할을 부여해줘야 되고요. 리더 본인의 의견 제시를 자제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용하는 거죠. 자기 의견 쪽으로. 조직 밖의 멘토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거죠. 컨설팅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사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당연히 초빙해야 돼. 왜?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회의할 때 악역이 필요합니다. 계속 반문하는 건 거죠. 자, 이러한 걸 얘기했고, 구조적 논의 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제시된 대안이 전부인지 질문해야 돼요. 아까 최선인 거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직관의 영역도 사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업계의 신념이나 관행에 대해서 오der의 믿음을 깨야 되는 건 거죠. 관행, 이런 거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조적 담당자를 선임하고 회의마다 의견들을 구조화해서 판서를 하거나 또 정리해서 참여자들의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 논의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 이게 이제 바로 조직적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2가지를 언급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포레스트 검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은 매사에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어요? 자, 자신의 경험을 보고 한번 어떠한 그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했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짧은 글을 한번 올려주시는데, 공지사항에 명시된 분들은 꼭 올려주시고, 그 외에 내가 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 없더라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전략하고 문의하고 논의해야 되겠죠?